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자, 이제 먼저 저 문제는 분배를 하기에는 식이 좀 불편해요. 그렇다고 분배를 안 하자니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세 근이 나왔으니까 먼저 시도는 이거부터 해봅니다.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5, 그 다음 세 근의 곱.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보면서 저기 있는 가로를 하나씩 바꿔놔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로 바꿀까요? 얘를 뭐로 바꿀까요? 네, 1 마이너스 감마로 바꿉니다. 그 다음은 쟤는 1 마이너스 알파. 마지막은 1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저 가로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로 구하는 걸로 식을 변환해야 그만큼 문제 좀 쉬워지는 거죠. 분배합니다. 1을 곱하는 횟수로 봤을 때 1이 가장 많이 곱해진 건 3번. 그 다음은 1 2번, 문자 1번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1의 제곱이, 정확히 말하면 1의 제곱이죠. 얘는 1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은 1 1번, 문자 2번. 그럼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1번. 마지막은 모두 문자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2에 음수 붙이면 플러스 2. 답은 7. 이렇게 됩니다. 자, 3차만 세 근이 모두 정수랍니다. 일단 이런 말을 괜히 써주지 않는다고 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온 근 중에 정수 아닌 게 있으면 잘 골라내라. 이런 의미일 테고. 한 근이 다른 근보다 이만큼 크답니다. 그러면 한 근을 알파로 두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 근데 3차 방정식이라 근이 3개인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요. 베타라고 둡시다. 그럼 배운 대로 세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 플러스 베타 2. 두 근의 곱의 합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지막 세 근의 곱 알파 플러스 2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이제 지금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지 한번 봅시다. 얘네들 연립하는 거라 이제 선생님 뭘 고민했냐면 좀 더 쉽게 좀 더 알파나 알파 플러스가 복잡하게 비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간단히 줄일 방법을 고민했는데 뭐 딱히 위는 합이고 위는 곱이라 딱히 뭐 이쁘게 정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노가다성이라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알파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분배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여기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저기다 마이너스 2알파를 대입해서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네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요. 이제 계산합시다. 얘 처리하면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넘기면 3알파의 제곱 여기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알파 넘어가면 플러스 2알파 상수항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3알파 여기 알파 여기 5 여기 1 이쪽에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알파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1인데 아까 모든 근이 정수 알파가 한 근이죠. 그럼 이건 정수가 아닐 테니까 네, 이거 그러면 근은 1과 3과 베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알파에 1 집어넣으면 3베타 그렇죠? 베타의 값을 찾아야 되네요. 네. 알파 값이 1이니까 베타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2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결론 이 세 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k라는 뜻이니까 저걸 다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따라서 k는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워도 되는 식이라고 그랬죠? 원래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근과 계수 관계를 쓰거나 아니면 3차 방식을 작성하는 것. 근과 계수 관계는 앞에서 조금 이래도 연습했으니까 이번에는 3차발 작성으로 봅시다. 그럼 3차발 작성. 만약에 세 근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근 알파 베타랑 또 역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까요? 자, 세 근이 네모, 세모, 별이에요. 얘를 가지고 3차 함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네모, 세모, 별의 합의 x제곱 그다음 플러스 네모, 세모의 곱 플러스 세모, 별의 곱 플러스 별, 네모의 곱 x 마이너스 네모, 세모, 별의 곱 이렇게 보통 이렇게 3차 방식 작성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얘를 세 근으로 하는 3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이 모양에 맞춰서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 x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xy분의 1 플러스 yz분의 1 플러스 z 이거 쓰지 마라. 어차피 이걸 안 푼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 안 했나요? 어차피 이걸 안 풀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xyz분의 1 이렇게 식이 써질 거예요. 이때부터 또 뭐 해야 돼요? 통분해야 돼. 이거 통분하셔야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xyz로 통분한 거 분에 두 개씩 필요하죠. xy 플러스 yz zx x제곱 플러스 xyz 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x 마이너스 xyz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 뭘 찾아내야 되죠? 근과 계수 관계로 이제 이걸 찾아야 되죠. x 플러스 야 알파벳 아니냐? 야 알파벳 아니야?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쓰는 거야 도대체? 쓰기 싫다 그래도 이렇게 막 쓰면 돼 안 돼? 아 진짜 이래 어쨌든 xyz를 알파벳으로 바꾸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4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1. 이거를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기에는 모르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 답이 뭔지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질 때 그 역수의 형태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얘를 거꾸로 개수를 배열해 쓴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앞쪽에서 공부했었잖아요. 2차 할 때 했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계산에 집어넣으면 딱 저렇게 나와.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가 다음을 성립할 때 p1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이런 거죠. 이항을 시켜보면 p-1 플러스 2는 0 P3 플러스 2는 0, P5 플러스 2는 0.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키잖아요. 일반화. P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3개 값이 각각 얼마죠? 마이너스 1, 3, 5라는 거.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3차 방정식. 따라서 PX 플러스 2는 얘네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인데 px의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네, 1이겠죠. 그래서 1일 최고차이면 얘네를 근을 갖는 거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 근데 원래는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이게 세 개의 근이니까 얘네가 세 개의 근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x 세제곱 세근의 합의 부호 반대 다 합치면 7 부호 반대 마이너스 7x 제곱 그 다음은 두 근의 곱의 합 마이너스 3 여기는 15 합치면 12 마이너스 5 그러면 7 남죠? 플러스 7x 마지막 상수항은 다 곱한 값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는 식이라 봐도 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P1의 값을 원하잖아요. PX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개하면 계산하기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X가 1 대입하면 여기다 X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P1의 값은 곱하면 얼마예요? 16에서 2 빼면 1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고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세근의 곱이니까 네, 곱의 반대분요. 그래서 플러스 10으로 바뀌어요. 이래나 저래나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뭐 이런 케이스면 뭐 어느 쪽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랬고 34번 문제. 이 문제도 풀이는 보통 두 가지로 갑니다.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 근데 이 말이 중요하죠. 개수가 모두 AB. AB가 유리수면 나머지 개수 다 유리수겠네요. 그럼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근데 3차 방정식 근이 하나 더 있네? 걔까지는 모르겠어요. 알파. 총 이렇게 3개의 근이 존재한다. 되셨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방식이 두 가지예요. 근과 계수에 쓰는 방식,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식. 근과 계수 관계면 일단 세 근을 다 더한 값,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4. 그렇죠? 이걸 다 더하면 알파 플러스 4.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랑 같고 두 근의 곱의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가 돼서 1 더하기 얘랑 곱하면 알파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얘랑 곱하면 알파 2 플러스 루트 3 그게 플러스 B랑 같고 세 근의 곱 얘랑 곱하면 1 그래서 알파를 곱한 거니까 알파 걔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2랑 같고 그래서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A 값이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 값은 여기다 이제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네, 1 얘랑 묶어볼까요? 귀찮은데 1 알파로 묶으면 얘랑 덧셈 되니까 4알파는 B 알파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7 둘을 곱하게 되면 14 이런 풀이라는 얘기죠. 이런 풀이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냥 이렇게 얘네 셋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도 있죠. 아까 말한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4알파 4세근의 합 4 플러스 알파 x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아까 말한 얘랑 곱한 값 1 더하기 얘랑 곱한 값 2알파 마이너스 루트 3알파 얘랑 곱한 값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루트 3알파 x 마지막 세근의 곱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알파 그게 쟤랑 같다. 그래서 개수 비교되고.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도 추천합니다. 하나 더 추천. 얘네 둘이 지금 근이 있죠. 그럼 쟤네들 가지고 빠르게 2차 방정식 먼저 작성하세요. 어차피 얘는 이렇게 세 개의 근의 곱을 계산했을 때 얘가 0 되는 근이 얘가 0 되는 근이 얘가 0 되는 근이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전개하면 얘네 둘을 가지고 2차 방정식, 2차식 하나를 작성할 수 있죠. 얘네 둘 가지고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 이 정도는 금방 하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알파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상수항이 2거든요. 상수항이 2니까 이렇게 곱한 게 상수항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려면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인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럼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거 분배하면 돼요. 다 분배할 필요 없이 2차항 개수 A 값을 구하려면 2차항 이렇게 곱한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
1창 계속 B죠? 1창 만들려면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8, 그다음 이렇게 곱한 플러스 1, 마이너스 7, A, B 두 개 곱하면 14. 뭐 이런 방식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마지막 풀이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스들이 있죠. 그냥 잊지 말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근 세 개 나오면 두 개가 당연히 켤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그럼 두 개 켤레 가지고 빨리 2차 시간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분배해서 이렇게 개수 비교하시면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3차 방정식의 두 허근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한 실근. 그러니까 얘네 둘은 허근이에요. 쟤는 실근이고. 그럼 PQ에 대해서 실수 PQ 값을 구하시고. 좀 전에 한 건데. 좀 전에 제가 뭘 했죠? 알파가 허근이잖아요. 이 허근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A 플러스 BI라고 써봅시다. 그럼 나머지 한 허근은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켤레가 돼야 되잖아. 왜냐면 개수가 뭐다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얘가 한 허근. 나머지 한 허근, 얘랑 켤레 관계. 그래서 위에는 알파 제곱을 계산해요. 알파 제곱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실수 부분. 플러스 2ABI. 이게 허수 부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가 A 마이너스 BI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낸 거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랑 같고 2AB는 마이너스 B랑 같다. 됐죠? 그렇죠? 이게 허근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B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뒀을 때 이 알파가 허근이기 때문에 B는 0이 될 수 없죠. B가 0이 되면 이건 실근이 되잖아. 그럼 B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양변을 B로 나누어도 되겠죠? 그럼 2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A 값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넘기면 B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4분의 3. 따라서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PQ 값을 구하는 거죠. PQ. 이제는 남은 건 알파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i를 갖는다면 나머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뭐를 갖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를 갖겠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 나머지 한 거는 여기 켤레인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를 가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플러스냐 누가 마이너스냐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어쨌든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지는 세근 중에 얘네를 위아래를 두 근으로 가질 거 아닙니까? 아까 잠깐 한 것처럼 나머지 한 근을 그냥 나머지 한 실근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식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면 나머지 한 근은 이게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제곱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근이 얘면 나머지 한 건 켤레일 테니까 이렇게 써질 테고 나머지 한 건 베타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빠르게 2차식 하나 작성하세요. 그럼 x제곱 두 근의 합 그럼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1 거기 부호 반대 플러스 x 두 근의 곱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마이너스 허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그러면 4분의 3 합치면 얼마예요? 4분의 4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3차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가 포인트죠? 베타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포인트예요. 베타를 찾아야 PQ를 찾을 테니까. 그럼 2차항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2차항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 x제곱, 그다음 이렇게 플러스 1x제곱,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따라서 베타는 7이 됩니다. 그럼 베타에다 얼른 7을 대입하세요. 이렇게. 남은 건 이제 p값, x의 개수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이게 p값이죠. 그 p값은 마이너스 6. q값은 상수항,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7. 둘을 곱하시오. pq 42 이렇게 됩니다. x세제곱이 1인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을 때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쟤를 보면 주르륵 떠올라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주르륵 떠올라야 될 거. 오메가 세제곱은 1. 물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입니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1. 얘는 서로 같은 값이다. 이게 다 떠올라야 되죠, 이게. 그 이제 문제를 풉니다. 기억. 분모에 불편한데? 양변에 오메가 20제곱 곱해보세요. 그러면 기억은 오메가 20제곱, 오메가 19제곱, 오메가 18, 이렇게 쭉 해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얼마예요? 이렇게 세 개 묶으면 얼마예요? 0이지. 항 3개씩 묶으면 0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총 항이 몇 개예요? 21개. 그러면 오메가 1제곱부터 오메가 20까지는 20개지만 1이 붙었기 때문에 21개 항이 있죠. 3개씩 묶으면 0이 된대. 근데 21개 항이면 이러한 가로가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총 7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7번에 0을 더해봐야 어차피 0이겠죠. 기억은 맞는 말. 자, 니은은 여기까지는 그냥 일단 놔둬봅시다. 근데 여기는 이건 1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얘는 뭐니? 오메가 바가 됐죠. 오메가 바의 4제곱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 오메가 바를 곱한 거니까.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 그리고 보니까 얘랑 같은 게 2번 곱해졌고, 얘랑 같은 게 2번 곱해졌죠. 써봅시다. 니은. 가운데 건 2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전에 했잖아요. 오메가 바는 우리한테 좀 불편해. 상관은 없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얘를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죠.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곱하기 얘를 보면 요거 두 개 합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해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제곱 이렇게. 여기 위에도 제곱, 얘도 제곱 이렇게. 그럼 지수 법칙. 밑은 틀리나 같은 지수면 밑을 먼저 곱한 다음에 얘를 먼저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제곱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음과 음을 곱하면 양이 되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되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면 1. 답은 2. 니은도 맞다. 디귿은 이거 보면 여기 있죠. 똑같이 아까 얘네 둘만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얘도 얘네 둘이 남기고 오메가를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쟤는 2분의 1.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1이 나오냐라고 물어본 거죠. 계산을 해봐야 알겠잖아요, 이거는. 요거 두 개 합치면 뭔지를 봅시다. 이걸 알면 2분의 1은 금방 더 쓰면 될 테니까. 음수를 빼내요. 그럼 오메가 제곱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합니다.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1, 얘는 오메가. 근데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얘랑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1에 음수 붙이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게 1인데 1에다 2분의 1 더하면 1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2분의 3 나오니까 답이 틀렸네요. 리을 자, 이것도 오메가 플러스 이건 뭐예요? 요거 두 개 남기고 얘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얘도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얘는 어디 있었냐면 얘네 둘이 남기고 얘가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앞에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뒤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답이 안 맞네요. 릴도 틀렸다. 기억 니은만 맞추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근데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바꾼 변환법 말고 다른 변환법으로 해도 되는데 뭐 크게 복잡하지만 않으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워낙 관계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꼭 뭐 선생님 풀이한 풀이만 뭐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풀이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자, 한 허근이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어근이 오메가일 때 아까 그 네 가지 우리가 배웠던 그 1, 2, 3번, 1, 2, 3, 4번의 성질이 다 떠오르고 근데 fn을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그럼 f1은 뭘까요? f1부터 차례대로 f1은 n에 1 대입한 거죠. 여기 n에 1 대입하는 겁니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n에 1 대입하면 이게 어떤 위에 있는 식이 무슨 말이냐면 1부터 시작해서 오메가의 거듭 제곱을 계속 덧셈하는 건데 이 n에 1 들어가게 되면 1 플러스 오메가의 1제곱까지만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f2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까지 쓰겠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f3은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까지 쓰겠다는 거죠. 일단 계산부터 해봅시다. 얘는 1, 얘는 0, 얘는 2분의 1. 그치? 분모 1이니까 2, 분자 여기까지 0이고 이게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럼 F4는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까지. 얘는 1 플러스 오메가인 건 알겠죠, 분모가? 분자는 얘 0이잖아. 이만큼 0.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오메가.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아니, 이게 1이고. 얘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오메가. 이거 모양을 봤는데?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3개가 1, 0, 2분의 1이 계속 3개씩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3개씩 반복인데, 그러면 이렇다는 뜻 아니에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그 다음에 F4, F5, F6. 이런 식으로 쭉 해서 F34, F35, F36. 3개씩 묶으면 36까지 정확히 12번 나오죠. 이 합이 얼마예요? 2분의 3. 그럼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 2분의 3이 총 몇 번? 12번. 36이 3개씩 묶으면 12쌍이 나타나니까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류면체 가로 길이를 1cm 줄이고 세로기와 높이를 2cm 늘려서 직육면체 부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90mm랍니다.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시오. 처음 정육면체는 한 변 길이 x, 여기도 x, 여기도 x. 근데 이제 변화를 준 거죠. 직육면체. 가로를 1을 줄이고 세로 높이는 각각 2씩 늘리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로는 x-1, 세로는 x 플러스 2, 높이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니까
부피 구하는 거니까 다 곱하는 거겠죠. x-1, x 플러스 2, x 플러스 2 했더니 196 이런 거죠. 답이 자연수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때려 맞춰도 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너무 짜쳐 보이는지 몰라도 보기에 자연스러운 답이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3개 곱해서 196인데 x-1, x 플러스 2의 제곱이 196이니까 196 안에 제곱수가 있나 봐를 생각해야 돼요. 196 2로 나누면 98 다시 2로 나누면 49 이렇게 됐죠. 제곱이 있네요. 4 곱하기 7의 제곱. 그러니까 4와 7은 얼마 차이? 3 차이. 딱 3 차이 나네요. 4 곱하기 7의 제곱. 196. 따라서 x-1이 4이거나 똑같은 말이죠. x 플러스 1이 7이거나 같은 말. x는 5가 된다.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분배. 난 3차 방정식을 풀겠어. x 세제곱. 그럼 x 2개 숫자 나니까 2 마이너스를 합치게 되면 플러스 3x의 제곱. 다음 문자 한 번, 숫자 2번.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4.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얼마예요, 그러면? 0. 그 다음에 x항 됐고 이제 상수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0. 난 이 3차 방정식 풀겠어. 좋아. 조립제법. 시작하자, 조립제법. 뭐지? 1 아닐 것 같아. 2 아니고 3. 이게 200의 약수를 찾는 거니까 아닐 것 같고 4. 집어넣어 해봐. 안 돼. 마이너스 4. 안 돼. 온가?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렸더니 5였구나. 좋아. x-5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0. 자,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돼. x가 0이 되는 5가 일단 후보가 나타났고 그럼 얘가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네? 근해 공식 x는 짝수에 또 어디서 주워 드는 거 있어서 짝수의 근해 공식이야.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4ac 그제서야 이건 허근이네. 안 되겠지. 답은 5구나. 정답 5번. 혼자서 막 자신만만. 난 잘했어. 멍청한 놈 같으냐고. 연습할 땐 이렇게 해.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은 약간 멍청하게. 알아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알아도 연습할 때는 멍청하게 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나 이거 약간 적당히 때려 맞추면 여기서 적당히 때려 맞추면 이 196이 어떤 숫자와 어떤 수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되나 봐. 그런 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나 봐. 그런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하지만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49번 문제.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그렇게 푼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알고 아는데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건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안 하는 거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더 좋다는 걸 판단했으니까.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는 실력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안 해봤다니 그렇게는 안 해봤다는 뜻이니까. 경험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 AB랑 BC가 수직이고 그다음에 BC, CD 그림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요. AD는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접하고 있는 상태고 CD의 길이가 AB 길이 4배. 여기가 4배. 근데 지금 여기 X라고 써놨네요. 4X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 다음 관계가 성립하도록 X를 잡으시오라는 뜻이죠. 이거 언제 배웠죠? 얼마 안 됐잖아?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언제 배우셨어요? 잘라서 푸는 것과 더불어 또 뭐 풀어야 돼요? 응? 뭐라고요? 피타. 물론 피타고라스도 이긴 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 뭐가 쓰여요? 응? 뭐라고요? 누가 좀 전에 접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접선. 접선의 성질이죠. 원밖에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같다. 이게 4x면 여기도 4x다. 이게 x면 여기도 x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잘라보자. 이렇게 잘랐죠. 그럼 얘는 5x, 얘는 3x, 그럼 얘는 4x, 3, 4, 5, 피타고라스. 그렇죠? 그럼 이 사다리꼴을 다시 한번 그려보니 이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겼다. 여기 x, 여기 4x, 여기 4x, 그렇죠? 여기 4x, 여기는 5x.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둘레길이 L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4x. S를 계산하시오.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5x 곱하기 높이 4x. 약분하면 10x 제곱. 이렇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S제곱이죠? S제곱은 100x제곱, 100x 4제곱. L제곱은 196x제곱. 자, 이걸 이제 식에 적용시키자. 네, 그냥 여기다 쓸게요. 쓴 김에. 그럼 100x 4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2를 곱하죠? 여기다 2 여기다 2 놔둬봐. 짜증나니까. 196x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32. 이거 4의 배수죠? 4로 나누면 25x 4제곱. 이걸 4로 나누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라고? 128 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됐겠죠? 근데 남은 건 무슨 식? 왜 3차나 1차가 없지? 짝수체로 되어 있는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보기 전에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하죠. 인수분해 되는지. 숫자의 크기를 보니까 되겠나요? 죽을래? 나 계산, 야, 이거 2로 나오고 또 2로 나누면 되잖아. 이걸 2로 나누면 없어졌고 또 이걸 2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88? 98? 아니네. 너 죽을래? 아니네. 자, 25x, 여기 x, 여기 4, 여기 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마이너스 6 플러스. 그럼 100x에서 2x를 덧셈하면 마이너스 98x 이렇게 되고,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25분의 2 아니면 x는 4. 근데 지금 x가 여기는 양수값이겠죠? 음수는 아닐 테니까 네, x는 4. x값을 구하시오.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은데 보통 우리가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꼴을 배우죠. 하나는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케이스, 아니면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케이스. 근데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케이스의 베이스는 얘죠. 1차와 2차 연립은 어떻게 하나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그럼 이거는 2차와 2차 연립될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뭐가 되냐면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됩니다. 안 되는 건 요즘에 안 주기 때문에 대칭형 빼놓고는 안 줘요. 그래서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과 여기 하나를 가지고 연립을 하는 거고, 또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로, 왜 얘가 앞에 0이 되는 케이스와 D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케이스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거나 또 얘랑 얘랑 연립해서 총 두 쌍 총 4쌍의 해를 계산하는 거죠. 얘는 1차와 2차 연립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두 쌍의 해가 나오죠. 2차 방식을 푸는 거니까. 여기 1차와 2차 연립할 때 두 쌍. 그럼 이렇게 두 쌍, 얘는 이렇게 두 쌍, 총 4쌍.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 아닐 때가 있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해가 중근이네? 그럼 한 쌍이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뭐 한 문자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이거를 뭐 y로 정리하면 y는 x-4, 뭐 x로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40은 0.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4는 0. 양면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0. 따라서 x값 6 아니면 마이너스 2. x 6이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6 마이너스 4, y는 2. x가 마이너스 2면 그때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될 수 있는 것, 이 둘을 더하면 8 아니면 마이너스 8.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였으니까.